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는 주석, 전처리기, 함수, 변수, 수식과 연산, 라이브러리 함수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설명글인 주석, 기호로 시작하고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하는 전처리기 지시어,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함수와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 수식과 연산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고 C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인 산술 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력과 출력을 위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고 x하고 y 값하고 이제 sum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x하고 y 값을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afx.header 파일을 인클루드 시켰고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인트형이니까 return 제로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변수는 이제 x, y, sum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x하고 y에는 100하고 200 그리고 sum에는 이제 x하고 y 값을 덧셈을 하게 되고 그리고 sum을 출력을 하는데 이제 데시말 정수형 타입으로 이제 출력한다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슬래시하고 슬래시하고 아스테리크로 묶여진 부분들을 주석, 코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샵 인클루드 들어간 부분이 이제 전처리, 프리프로세서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가 존재하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행하는 스테이트먼트 이제 문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서 덧셈 연산을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과 전처리 지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은 커멘트로 이제 슬래시 아스테리크 슬래시로 묶여진 부분이 이제 ANSYC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C++로 오면서 이제 슬래시 두 개로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는 여러 줄이 커멘트로 가능한 거고 슬래시 두 개는 한 줄만 한 라인만 이제 커멘트로 처리되는 부분이죠. 커멘트 주석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컴파일 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커멘트를 잘 달아 놓으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기억이 항상 뭐 천년만년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다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것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커멘트를 잘 달아 놓은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컴파일러는 주석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계화 코드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크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코멘트 주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읽는 프로그래머나 그리고 그것들을 검토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코멘트에 의해서 이제 가독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코멘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동작이나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은 슬래시
아스테리크 슬래시로 하는 방법, 한 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 줄로 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아스테리크 주석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이제 시작 줄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제 이런 코멘트를 읽을 때 되게 읽기가 쉬워지게 돼서, 예전에는 이걸 그냥 사람들이 스페이스나 탭을 이용해서 줄을 맞췄었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들여쓰기를 하기 때문에 좀 편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짜리 주석은 이제 슬래시 2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래시 아스테리크 슬래시 하는 것보다는 슬래시 2개를 해서 한 줄짜리 주석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까 이제 살펴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샵 인클루드 하고 이제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 프로세서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전처리기 지시어는 이제 샵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그 먼저 주석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샵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리고 샵하고 이제 include 사이에는 이제 공백이 없이 바로 딱 붙여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include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포함하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afx.header 파일을 소스 코드 안으로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보통 코드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 미리 선언되어 있는 함수나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헤더 파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h로의 확장자를 가지고 스탠다드 AFX 파일은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에 대한, 입력은 키보드 입력이 될 테고 출력은 모니터, 화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입력과 출력에 관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afx.header 파일 같은 경우는 프리컴파일드 헤더라고 해서 보통 PCH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C나 C++ 컴파일러가 미리 사용하게 될 헤더 파일을 미리 컴파일해서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에 어떤 함수가 실행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언해주고 해서 컴파일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시자입니다. 함수와 변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죠. 여기서 이 메인 함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C 컴파일러는, 이제 모든 랭귀지의 컴파일러는 대소문자를 일반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항상 메인이라는 글자는 소문자라야 된다. 이걸 대문자로 쓰면 에러가 납니다. 메인 함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하나에서 이제 하나만 실행되거나 전체 모든 실행 파일 중에서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만약에 이제 파일 여러 개가 하나로 묶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는 이제 메인 함수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를 가질 수가 있죠. 이제 메인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C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실행되는 함수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에서는 항상 메인 함수를 찾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다른 함수들,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메인 함수에서 호출된다. 뭐 직접적인 거는 직접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는 이제 헤더 파일에 있는 이제 스탠다드 IO 관련 입출력 함수들, 이게 printf 같은 함수들이 이제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호출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메인 함수는 크게 이러한 가장 먼저 실행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함수들을 호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를 살펴보죠. 결국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연산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사칙 연산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출력하게 할 수 있는데, 계산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숫자를 써서 계산을 하면 계속 새로운 값들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변수라는 그릇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음식 재료처럼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연산을 하고, 그 변수에 또 다른 값을 집어넣고 연산을 하고, 또는 그 변수의 값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리에 비유하면 그릇 또는 뭐 상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그 값들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된다. 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수의 이제 종류, 타입이 결정되게 되는데, 결국 물을 담는 컵이나 밥을 담는 밥그릇이나 국을 담는 국그릇은 결국 담는다라는 거는 똑같지만, 어떤 내용물, 물이냐 밥이냐 국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또는 종류가 바뀌게 되겠죠.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변수도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보면 정수냐 실수냐, 그리고 소수점이 몇 자리냐, 자릿수가 몇 자리냐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변수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컵, 얘는 밥그릇, 얘는 국그릇, 그런 것처럼 각 변수는 선언될 때 x, y sum 이라고 해서, x나 y sum은 그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변수, y 변수, sum 변수,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수형 데이터긴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연산해서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간단해지고 가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램에서 이제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가 어떤 변수를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컴파일러에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이제 C 프로그램 랭귀지나 랭귀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선언이라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변수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타입의 데이터, 정수든 실수든, 그리고 정수형도 몇 자릿수, 데이터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를 몇 바이트 데이터가 그 변수에 저장되는지를 컴파일러에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수 선언의 내용은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변수의 이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식과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예제에서 봤던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이제 덧셈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덧셈을 하는데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 값은 이제 등호, 이퀄 기호로 넣게 되죠. 수학에서는 이퀄이 양쪽과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나 그 특성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대입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변수 x, 변수 y, 변수 sum에 x에는 100을 대입하고 y에는 200을 대입하고 sum에는 x 플러스 y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 연산을 하죠. 보통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 언어에서는 나머지 연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x 퍼센트 y라고 쓰고요. 그러면 x를 y로 나눴을 때 그 몫이 아니라 그 나머지가 어떤 값이 남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보통 이제 퍼센트 연산, 나머지 연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예를 들어서 배수를 찾을 때 2의 배수를 찾거나 3의 배수를 찾거나 또는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이제 사인 함수나 이제 로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 헤더 파일은 이제 math.h 파일에 사인이나 로그, 그 다음에 포물선 하이퍼블릭 사인이나 하이퍼블릭 코사인, 그런 그런 함수들을 쓸 수가 있고, 결국 이런 math.header 파일을 쓰려면 sharp include를 사용해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의 이제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 컴파일러를 만들 때 이제 프로그래머가 잘 쓰는 것들을 모아서 컴파일러가 프로그래머한테 제공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제 printf나 이제 scan underbar s 정도가 있죠. 이것은 이제 스탠다드 afx.header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printf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썼었는데 모니터에, 그러니까 화면 출력을 하기 위한 출력 함수고, 그다음에 scanf underbar s 같은 경우는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한 표준 입력 함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 언어는 표준 입력은 키보드를 받고 표준 출력은 이제 모니터가 된다. 는 걸 기억하면 되고, 마우스를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동작이 제공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베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마우스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또 다른 함수를 추가하게 됩니다. 문자열 출력에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 함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스탠다드 afx.header 파일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printf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출력하려는 데이터를 괄호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hello world를 출력하려면 더블 코테이션,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자열 스트링을 적어주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해주면 이것이 실행될 때 hello world, 그러니까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그런 값이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그런 문자열 출력에 관련된 함수가 이제 printf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출력하게 되는 경우, 아까 봤던 이제 산술 프로그램에서 x 플러스 y의 값이 이제 sum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변수를 출력할 때는 %d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sum 값이 이제 %d 자리에 이제 출력되게 되는데, 그런데 일단 sum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로 출력할지, 또는 10진수로 출력할지, 또는 16진수나 2진수로 출력할지, 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으로
표시할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형식 지정자들을 써야 되는데, 형식 지정자, 보통 %d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 지정자,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printf가 sum이라는 값을 출력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출력할지 알려주는 형식 지정자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형식 지정자는 출력 형식,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이런 것들을 표시되고, 이 %d 자체는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지만, 큰 따옴표 안에 있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고 이 자리에 이 변수의 값이 이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죠. %d 같은 경우는 10진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d는 이제 데시말, 정수죠. 10진수로 출력하라. 그러니까 %d 위치에 위치에 d 타입으로, 여기서 d는 데시말이 되고 10진수로 출력하라. 보통 10진수면 정수니까 출력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printf 하고 괄호 사이에 이제 큰 따옴표가 있고 두 수의 합, 얘는 그대로 출력되고 %d는 % 자리에 d 타입으로, d는 이제 데시말 10진수 타입으로 출력을 하는데, 어떤 값을 출력하느냐는 여기 sum에 있는 값을 요 %d 자리에 넣어서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식 지정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하면, D는 이제 데시말, F는 이제 플로트, 부동소점형이고, C는 캐릭터, S는 스트링. 그래서 이제 %D는 10진 정수로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10의 값을 출력을 할 때 %d로 출력하면 10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플로트형, 실수형인 경우에는 3.14를 실수형으로 출력하라고 그러면 이제 3.14, 소수점을 포함한 3.14가 나오게 되고, 문자로 출력을 하라 라고 이제 캐릭터 타입이면 이제 A를 쓰면 이제 보통 문자에 대해서는 쿼테이션으로 하고, 문자열에 대해서는 이제 더블 쿼테이션으로 하는데, 한 문자니까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를 쓰고, 이것을 문자 타입으로 하게 되면 A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트링 타입, 문자열 타입으로 출력하라고 하는 것들은 큰 따옴표 더블 쿼테이션으로 잡아서 printf 문에 출력을 하라 하면 이제 hello가 출력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n 같은 경우는 엔터키를 누른 효과와 똑같이 이제 줄바꿈 예하고입니다. 그러면 printf 할 때 hello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커서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커서 위치가 그 다음 줄, 여기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여기 커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더스엠 프로그램 계산 및 출력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이것은 이제 두 숫자의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입력을 받아서 값을 더해서 합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계산은 휴대폰이나 계산기를 쓰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더셈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예제부터 하나씩 차례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에 이제 스탠다드 afx 헤더 파일 들어가 있고요. 메인 함수 반환형 int고 리턴 값 0. 그리고 이제 변수 선언되고 printf 문 3개 들어가고, scanf 언더바이스 전 시간에 이제 printf는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 scanf 언더바이스는 입력을 받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x하고 y하고 sum은 정수형으로 인테저 타입으로 이제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형에 이제 실수값을 넣으면 소수점 이하 값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수 배울 때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x, y sum을 정수형으로 선언했고,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는데
%d 데시말 타입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진 정수로 받고 이 값은 %x 이게 이제 이건 포인터 쓰는 건데 일단은 많이 반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scanf s 표준 입력 함수에서는 입력되는 데이터 타입을 쓰고 그 변수에 그 입력되는 요 변수가 여기 대입되니까 이 변수에 앰퍼센드를 붙인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쭉 가서 포인터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x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입력하시오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진수로 잡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변수 이제 y값 그리고 앞에 앰퍼센드 그리고 나서 변수에 산술 연산을 하죠. x 플러스 y를 이제 썸에 대입을 하고 두 수의 합을 출력하고 %d 그러니까 10진수로 이제 썸을 출력한다. 그리고 리턴 제로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전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두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덧셈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가 이제 차이가 되죠. 결국 이제 방금 썼던 이제 scanf s 표준 입력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적된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가 되고요. 그 사용법은 기본 입력하고 출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scanf s하고 이제 printf 문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제 scanf가 이제 기본적인 표준 입력 함수였는데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떤 변수 접근 권한이라든가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제 s를 붙여서 scanf s가 이제 표준 입력 함수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 그 입력 형식은 이제 scanf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scanf가 scanf s랑 그냥 바뀌었다 뭐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C를 배웠던 학생들은 학생들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할 때 scanf만 쓰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뜨게 되죠. 그래서 항상 s를 붙여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anf s의 이제 사용 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데이터 타입과 어디에 저장할 변수명 앞에 이제 앰퍼센드를 붙인다. 그러니까 %d는 아까 얘기했던 형식 지정자로서 이제 10진수 정수형 데이터를 받는 것을 지정하고 여기서 %d 뭐 데시말을 의미하죠. 이것은 printf 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x는 입력받은 값을 변수 x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인데 변수 x에 저장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변수 x를 바로 쓰지 보통 scanf s는 보통 포인터로 이제 포인터는 것은 그 변수의 주소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x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변수 x의 주소를 의미하고 이 주소에 입력받은 숫자를 데시말 값을 넣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변수는 이제 메모리에 생성되고 메인 메모리에 생성되고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수 이름으로 접근할 것이나 변수 주소로 접근할 것이냐 C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값에 의한 값에 의한 호출하고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scanf s 같은 경우는 주소 참조에 의한 호출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변수 이름 앞에 앰퍼센드를 붙여서 변수의 주소에 x라는 그 변수의 주소에 넣게 되는 거고 만약에 넘기는 변수가 y다 그러면 앰퍼센드 y, 썸이면 앰퍼센드 썸 해서 항상 앰퍼센드를 붙여준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포인터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canf s의 이제 형식 지정자 물론 이게 printf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d는 아까 얘기했던 데시말이었었고요. %f는 플로트형. 그 다음에 %lf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롱 플로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롱 그러니까 플로트가 이제 단 정밀도인데 더블
그러니까 롱 더블형을 뭐 D로 쓰면 좋을 텐데 D가 데시말로 이제 10진 정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LF 타입을 쓴다. 그 다음에 C는 캐릭터, 문자 한 글자 하나를 입력받을 때는 캐릭터를 쓰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의 조합을 쓸 때는 이제 스트링이니까 퍼센트 스트링을 쓴다. 그래서 얘는 스캔F에 이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더블 코테이션 안에 형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 결국은 입력받은 것이 요 변수의 주소에 대입된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참조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이건 배열이 될 테고 배열일 경우에는 그냥 그 배열명을 그대로 써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는 형식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